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오늘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을 내세웠는데요. 검찰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입시 취업 공정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공수처 설치 문제를 또 강조를 했어요. 예.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공수처 설치 추진을 언급하면서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선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반대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 특권이 해체돼서 검사도 죄를 지을 때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강조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 국회의원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 조항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국회 개혁 방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전면 혁신도 주장했는데요.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장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비공개 사전 검증 그리고 공개 정책 검증 두 단계로 청문회를 열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검찰 조사를 촉구하면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게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었습니까, 박 기자? 네, 현장에서 지켜봤죠. 예. 근데 네. 이인영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중간중간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네. 어떤 상황에서 고성이 오갔습니까? 사실 오늘 본회의가 시작은 좀 화기애애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이수혁 의원이 주미대선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정은혜 의원이 국회의원 선서했습니다. 를 오늘? 네. 선서한 다음에 뒤를 돌아서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악수를 청했는데 문희상 이제 그걸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두리번거리고 있고 정은혜 의원이 계속 까치발로 막 이게 서면서 악수하려는 그 모습이 국회의원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는데 근데 막상 이인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더군요. 그러니까 좀 여기 자리에서 옮기기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얘기를 좀 들렸다라고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국 얘기, 조국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아빠 찬스? 조국이 그랬잖아. 조국 아들과 딸부터 바로 잡아라. 입시 공정성 관련된 얘기. 경제나 살려라. 그리고 이장호 의원 같은 경우는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이인영 대표의 발언보다 더 크게 들려가지고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방청석에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런 연설을 할 때,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가 연설할 때 다른 당 의원이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지르는 모습 어떻게 봤을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 국회가 항상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 학생들이 견학으로 오는 것 같아요. 딱 맞춰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다고요? 네,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에게 내일 그 부의를 요청을 했고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됐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문희상 의장한테 드렸다.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라고 전했고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 검찰개혁 법안의 하나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줘야 한다라고 그 얘기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하는 건, 그러니까 29일 부의는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 이렇게 문희상 의장한테 말을 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가 반대하면은 민주당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은 부인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부의하는 게 네.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의를 하게 되면 그 상정을 할지 말지는 문희상 의장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60일 안에 자동 또 상정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거치게 되는데요. 예. 당장 문희상 의장은 상정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뭐 취재를 해보니까 내일 부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법적으로 쭉 봤을 때 이 검찰 개혁안은 상임위 180일 그리고 법사위 90일 이거 거쳐야 되는데 사실 법안은 패스트트랙 올라간 법안은 근데 이 검찰 개혁안은 상임위가 법사위예요. 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다 90일까지 다 된 거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예. 그게 국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국회의장이 그 판단을 저버린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할 거라고 보는데 상정 문제는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신 예. 대로 좀 다른 문제예요. 예.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11월에 선거법과 함께 결국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또 촛불을 들고 거리에서 공소 설치를 예. 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라도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은 바른미래당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11월에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네네. 자,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 협상도 쉽지 않은데 일단 의원 정수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정의당에서 10% 정도는 느리자. 네. 자유한국당은 한 명도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이 심상정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0% 그러니까 30명 정도를 늘려서 330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그 전제 위에서 예. 의원 정수를 검토하자. 이게 오래된 논의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뭐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누겠다 이 말이죠. 예, 네. 지금 그대로. 예. 그렇게 나누겠다는 건데요. 뭐 당장 한국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심상정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냈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예. 했고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한국당 지도부가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 세비 총액만 동결하면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국회의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이 세비만이 아니다. 온갖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국민 부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도 주장했어요. 정의당이 준 연동형 비례제 얻기 위해서 정의당의 영혼을 팔고 민주당 이중대가 돼서 불의한 조국소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라고도 주장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 자, 민주당 초선 의원 2명, 이철희 표창원 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이해찬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만났다면서요? 네, 오늘 두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나눴는지 많이 궁금해했는데 예. 면담 후에 기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이철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쇄신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30 세대 젊은 층의 호응을 더 받는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표창원 의원은 자유롭게 바른 말, 옳은 말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이해찬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의원뿐 아니라 당내에서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쇄신 요구가 점점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취재해봤더니 그러니까 아예 초선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세력화돼서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을 걸어넣고 있고 내일 모레 의원총회에서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좀 제가 취재한 바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만약에 이해찬 대표에게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할 거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만약 그 1년의 상황이 쭉 진행되어 오는 동안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냐. 먼저 얘기를 하고 이해찬 대표에게 이걸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달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해찬 대표 책임론은 왜 나오는 거죠? 전국에서 조국은 대통령이 임명했고. 네.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본인이 결정해서 사퇴를 했고. 네. 근데 어떻게 이해찬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철희 의원이 주말에 언론사 인터뷰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이해찬 대표가 마치 청와대 뒤에 숨어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아서 반영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은 이철이 표창원 두 사람은 뭐 당내에서 총선 역할론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이철이 의원은 청와대에서는 참모로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사와의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좋은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철희 의원이 대답을 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하고도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철희 의원이 계속해서 청와대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사는 계속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임기를 시작한 이 총리가 오늘 재임 881일, 그러니까 2년 4개월 27일을 맞으면서 직전 최장수 총리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가 880일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예. 하루 뛰어넘어서 계속 기록을 이어나가게 됐는데 이 전반기 현 정부의 전반기를 꽉 채워 일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 평론하신 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총리를 조만간 그만둘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한 언론에서는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와서 그만둘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예.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그건 오보다라고 확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아마 12월까지는 뭔가 거치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초랄까요? 이런 게 있는데요.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올해 12월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 12월까지는 일정이 다 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12월까지 하고 내려와서 아마 당에서 역할하지 않을까. 내년 총선을 지휘하는 선대위원장이나 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예. 벌써부터 호사가들은 비례 앞번호를 받아서 전국을 돌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예. 실정이죠. 네. 자유한국당이 해봅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입니까? 예, 오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옳은소리 가족이라는 애니메이션 주인공하고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표현에 따르면 천인공노할 일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요. 예.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빗댄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대통령으로 묘사한 영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만화인데요. 예.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옷을 입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재킷,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 이걸 맞춰 입는데 그게 투명해서 안 보이는데도 그걸 그냥 입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신은 안보 재킷이나 경제 바지, 인사 넥타이를 맞춰 입었지만 결국 그거는 눈에 보이지 예. 않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인사 넥타이를 설명하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캐릭터가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이를 보고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애니메이션에 들어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속옷바람으로 국민들 앞에 나서서 그런 장면에서는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다.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은 둘 수 없지.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 집 소가 낫겠다. 이런 대사가 이어집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도 노무현 정권 때 황생경제라는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네. 나중에 후폭풍이 크게 일었잖아요. 거기 진짜 원색적인 욕설이 계속 예, 등장했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렇게 하는 게 글쎄요. 과연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될지 이미지 올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당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민주당 반응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 정치 혐오다라고 분개를 했는데 이해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평을 냈는데요. 충격을 금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비난이 인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그런 천인공노할 내용을 소재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 누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이라면 아동에 대한 인격 침해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제라면 국민 모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줬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명을 하면서 장관을 낙마시키면 늘 표창장을 줬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또 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그 후보자가 낙마했을 때 이렇게 표창장을 준 예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공개적으로 표창장 주는 행사를 열어가지고 준 예는 제 기억에도 없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 아마 뭐 일정에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준 예는. 그 낙마시키면 늘 주던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도 아니 이거 정당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었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있었다고 해요. 뭐 원내대표 차원에서 열심히 한 뭐 인사청문위원들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런 경우 있었는데 예. 표창장을 주고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계엄 문건 관련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문건은 지난번 여야가 청문회 하기로 합의했다가 결렬됐고 결국은 안 이루어졌는데 맞습니다. 이번엔 특검을 하자. 야당 입장은 어때요? 야당은 반대하고 있죠. 예. 이건 군사 기밀 유출 혐의가 있고 명예훼손, 황교안 대표 명예훼손 예. 혐의가 있다고 지금 검찰에 고소고발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년에 여야 3당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예. 그때 한국당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왜 근데 청문회 합의했냐? 이건 좀 초점이 좀 다릅니다. 이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 유출이 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래서 왜 이렇게 유출이 됐는지 그걸 따져보자고 청문회 열자고 했던 거였고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 내용 가지고 청문회 열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국당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유출 문제도 같이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작년에 흐지부지가 예. 됐고 이게 쭉 넘어온 거고요. 아마 합의가 돼서 특검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게 검찰이 조사하다가 지금 일시 중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 돌아오니까 수사를 할 수 없다. 돌아오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그럼 특검을 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게 국방위원회 청문회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검찰 수사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검찰만 믿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에 깔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연설 중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때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가 제일 컸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 남북 문제 이야기해 봅시다. 북한이 우리 측에게 지금 금강산에 있는 시설들 철거해 가라. 네. 그리고 앞으로 문서로 협의하자. 근데 우리가 북한의 시설 철거 문제를 비롯한 금강산 관련 논의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맞습니다. 역지 않았네요. 네. 실무회담을 제안했는데요. 그 서면 논의가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앞으로 통지문을 오늘 보냈습니다. 예.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겠죠. 예. 이걸 받아들이냐 예. 안 받아들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금 전문가들 의견 갈립니다. 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입장이 나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논의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향후 다른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불안하잖아요, 외국 자본이. 그렇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며칠 말미에 두다가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렇게 다른 나라의 자산이 들어갔는데 강제로 철거해버리네. 네. 약속도 지키지 않네. 원래 2050년까지 약속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못 들어가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지금 박종희 기자 생각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실무협의 하자 그러지 문서로 하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남북 관계가 좋지 않고요. 북미 대화가 잘 안 풀리고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뭐 우리가 북한 축구 대표팀과 예. 경기도 생중계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교착 관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금강산 그 관광하기 위한 그 시설들이 많이 낡았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만나서 어떤 예. 부분 다시 만들고 어떻게 리노베이션 하자 이런 얘기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해보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내일 군인권센터에서 이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오전에 예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우리 정부 제안에 응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MBC PD수첩 검사 범죄. 1부는 방송이 됐고요. 네. 2부가 아직 방송이 안 됐는데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소송 청구인이 2부가 검사와 금융재벌편이거든요. 이게 방송되면 하루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아까까지 봤을 때는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 결과에 따라서 오늘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2부 방송을 앞두고 PD수첩 진행자 한학숙 PD가 자신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소송이 들어왔고 최선을 다해 대응 중이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무사히 방송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고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덮어준 수사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수를 불러다가 금융조사 그걸 시켰다. 예. 이걸 대신 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어쨌든 이 보도가 나가면 불편할 사람들이 가처분 소송을 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 최근 들어서 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주말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는데 자유한국당 여기 지도부가 참석했는데 야유를 받았다고 해요. 누구로부터 야유를 받은 겁니까? 네, 거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냈는데요.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사실 한국당 지도부가 오랜만에 참석한 거예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이 추도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뭐 국무총리를 할 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배신자라고 외쳤고요. 이 상황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달랜 뒤에야 상황이 진정될 수 있었고요. 이 박 전 이사장이 추도식에서 자꾸 소리 지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한 다음에 황 대표가 든든하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지자들 달랬다고 합니다. 예.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수감 생활 할 때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뭐 나 몰라라 외면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억하심정이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899님 늘 운전하면서 채널 고정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4565님 이동영 진행자님은 타 방송에 비해 매우 중립적이라 매일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을 말 안 해서 개인적으로는 듣기 편합니다. 네. 이 문자가 왔는데 우리 제작진 빵 터진 이유는 모르겠네요. 네. 좋은 문자 감사합니다. 박정희 기자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